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의 권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1년도 3월 19일에 읽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책을 다시 열어서 밑줄 그은 부분을 보았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대의 청춘에게,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 중에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책 날개에 쓰여져 있네요. 청춘이여, 코앞에 1% 이익을 쫓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의 가능성을 묻고 오직하게 기다리는 투자가, 열망하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우둔한 답사자가 되어라. 네.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젊을 때는 그 젊음이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느끼는 거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만 살았던 20대, 30대였던 것 같은데, 저도 가장 어두운 시기이지만 화려한 시기이기도 함을 망각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름 무척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인생 전반을 놓고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지금 사람이 살면서 무엇 하나 고민되지 않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눈앞에 보이는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한 후에 지쳐 헐떡이며 퍼져버리는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저 멀리 열망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음을 옮기는 우둔한 답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김난도 교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글에서요, 그때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내용이 16페이지에 보면, 내 책상 위에는 가지 않는 탁상 시계가 있다. 고장난 것은 아니다. 내가 일부러 건전지를 빼두었다. 그렇다고 이 시계가 늘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18분씩 앞으로 시계바늘을 옮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시계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시간은 1440분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80년으로 나누면 18분이다. 1년에 18분씩 10년에 3시간씩 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금방 자기 나이가 몇 시인지 나온다. 20세는 오전 6시, 29세는 오전 8시 42분. 이 시계는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0세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그대의 인생 시각은 더 여유로워질 확률이 높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단정지으려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만의 문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미 늦어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몇 세까지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제가 23페이지에 이거를 제가 2011년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밑줄도 그었지만 다시 읽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해놨는데요. 그대의 열망을 따라가라. 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남의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다 라고 해서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거창대학교 10계명이 아예 등록이 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글이라고 하는데, 네. 매번 등줄기에 찌릿찌릿 전기가 올 만큼 전율한다. 네. 김난도 교수가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1년 전 학위를 받은 후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시간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 A 박사가 면담을 신청해 왔대요. 나도 2년 가까이 해봐서 잘 안다. 한 학기에 3과목 강의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수입이 120만원 정도다. 그나마 방학에는 나오지 않는다. 네. 사대보험 혜택 같은 것은 물론 없다. 특정 학과나 교수의 온갖 잡무를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일도 흔하다. 요즘은 포스트 닥터, 강의 교수 제도 등이 생겨서 젊은 박사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나아졌다곤 하지만 엄청난 학비와 시간을 투자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들에게는 턱도 없는 대우다. 이게 제가 읽은 게 2011년도에 책을 읽어서 이제 사인을 해놓은 걸 보니까 지금은 시간강사법이 많이 바뀌었죠. 네, 그들의 목표는 교수가 될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대학 병원의 레지던트나 사법연수원생의 근무 여건과 처우도 물론 열악하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곧 의사나 법조인이 될 예정이므로 그 정도는 감수해도 괜찮으리라는 심정적 양해 같은 게 있다.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 비참한 현실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시간 강의를 해봤고 겸임 교수도 해봤는데 참 시간 강사료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공감이 매우 많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건 자네가 얼마나 교수가 되고 싶은가 하는 열망의 문제네. 자네 전공에 맞는 채용 공고가 언제 날지 전혀 장담할 수도 없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불안정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니 말일세. 그걸 모두 견딜 수 있을 만큼 교수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다면 그 열망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있다면 이번 제안은 거절하고 더 기다려보게. 네, 그래서 이제 지그시 입술을 깨물던 그는 며칠만 더 생각해보겠다고 돌아갔다. 그러고는 다음날 나를 찾아왔다. 그 회사에는 가지 않겠다고 연락했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제안이 왔었나봐요. 조금 더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지금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 열망, 만약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했으면 사업에 뛰어들었겠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그 열망과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한 꿈을 꾸는 것에서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땐 정말 많이 힘들고 답답하죠. 예,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 줄 때의 그 희열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는 그토록 바보 같은 결정을 했던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열망은 힘이 세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열정과 보람을 기준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좁고 험난한 길을 사서 가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우뚝 서 있다. 매 순간 가장 합리적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이 모인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열망의 힘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1달러를 받고 일하며 천문학적인 스톡옵션을 직원들에게 양보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돈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일했더니 돈이 생겨 있더라. 그의 말이 맞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과 열망의 인간관계를 착각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간 강사할 때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교수 채용 공고 하이브레인넷을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회원가입 해놓고 그렇게 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 참 처음 강의를 받아서 그 학생들 앞에서 대학 강의를 했을 때 그 설레임도 기억이 나는데요. 도전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기분을 느껴볼 시간을 경험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귀한 경험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요즘 대학 교수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든가 뭐 전문대학 교수님들은 경기 쪽이나 저쪽 아래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만큼 힘들진 않으시겠지만 또 연구를 열심히 또 하시고 나름 이제 전국의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학생 지도와 연구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사명감으로 일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감이 커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인터넷에서 학생이 사는 곳이 다 틀리니까 친분이 있는 업체는 바로 본사로 전화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좀 지방이라든지 특정 지역 이제 이런 곳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취업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학생이 원하는 취업처 그리고 그 산업체의 대표가 마음에 드는 직원 그리고 근무 조건이라든지 급여, 복지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될 수 있고 취업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도 노력 중이고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산업체 대표의 어떤 경영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초보부터 일을 시작했을 때 배울 만한 그런 곳을 선택해서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처음이니까 잘 못하겠죠. 학생들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의 기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무에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텐데 조금 이렇게 산업체 대표님들께서 친절하게 우리 학생들이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시고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김난도 교수가 23페이지에 얘기했지만 월급을 당장 많이 준다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손기술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관리 샵인 경우에는 원장님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샵을 차려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부관리 테크닉 뿐만 아니라 경영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 노하우라든지 고객 응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샵 홍보라든지
그래서 실기만 잘한다고 그 뷰티숍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갈고 닦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여를 많이 받는 쪽보다는 가능하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원장님이 실력이 뛰어난 곳, 미래가 밝게 펼쳐질 수 있고 비전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이제 취업할 것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경력이 단절되어서 이제 지금 이제 가정에서만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저는 뷰티 분야가 전망이 좋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꼭 어린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좀 있어도 기술을 배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가 뷰티다 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전해야 됩니다. 네, 도전해야 되고요. 불안하다는 거, 네, 막막하고 갈등이 생기고 힘들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표지에도 있지만,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저도 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20살에 대학도 안 들어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학비를 모으고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망설임 없이 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느냐가 미래를 밝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늘 불만스러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삶을 살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나학이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도전하는, 그래서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내가 노력한 것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뭐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추석 명절 지나서 새로운 것을 2가지를 도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았었어요. 성적이 아니야, 인성이야. 외모가 아니야, 태도지. 성공 사례가 많은 대학교를 선택하세요. 선배가 친절한 대학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리고 제가 꿈을 이루기 전에 막 노력하고 도전하고 공부하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요. 이제 대학 교수가 너무 되고 싶어서 전국에 있는 뷰티 쪽의 교수들의 프로필을 다 스캔을 해서 스크랩을 해놨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본에서 이렇게 미용 교육도 받으셨네. 이분은 이쪽에서 연수를 받으셨구나. 이분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네. 이분은 이렇게 전공 일치도를 맞춰서 여기까지 오셨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뷰티 쪽으로 만약에 교수를 꿈꾼다 라고 하면 학사도 미용이나 뷰티가 들어가고, 석사도 미용이나 뷰티가 들어가고, 박사도 미용이나 뷰티가 들어간 전공 일치도가 일치되는 그런 전공으로 쭉 가시는 것이 좋고요. 가능하면 교수님께서 전임 교수 배출을 많이 한 대학원, 그리고 선후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대학원, 그리고 교수님이 친절한 대학원, 네, 이런 곳에서 공부하면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끌어주시지만 선후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선배들도 많이 끌어주고 동기들도 또 끌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전문대학이지만 졸업한 학생들의 성공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 제자 14학번 학생 늦게 학교에 들어왔는데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회사 교육 강사가 된 제자, 헤어숍을 창업한 제자, 네일숍 창업, 피부관리실 창업, 호텔 스파 뷰티숍에 취업한 제자, 편입을 하고 대학원에 들어간 제자, 그리고 속눈썹 연장이나 왁싱숍 창업, 이런 것들을 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경험을 쌓고 힘든 만큼 나에게 힘이 되거든요. 내 실력이 됩니다. 나중에 고객들이 이곳 아니면 관리를 안 받겠다고 할 정도의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은요,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요? 간절할 때. 그리고 눈물 흘린 만큼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늘 기억하시고, 성공도 내가 만들고 좌절감도 내가 하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험의 힘을 믿고 거침없이 꿈꾸고 당차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전공을 이쪽으로 공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국제대학교 뷰티 코디네이션 학과 입시처에 이제 원서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졸업을 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 자신이 했을 때 너무 가슴 뛰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선택하시면 가장 좋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네, 그 일을 찾아서 꼭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많이 검색하고요. 옆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보면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가 뭐 그거 할 수 있겠어? 네가 뭐 그런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 네가 딸 수 있겠니? 그거 따서 뭐 하려고? 학교를 뭐 하러 가려고 그래? 그거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뭐 하려고? 응? 이렇게 꼭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무시하세요. 네, 무시하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아유, 넌 여전히 늘 부정적이구나.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이니까. 네, 그렇게 좀 사람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꿈을 이루려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라고요. 나에게 에너지를 뺏어가고 나의 귀한 시간을 뺏어가고 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서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그런 친구들, 나의 자신감을 꺾는 친구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길어졌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인생 앞에 홀로선 젊은 그대에게,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2011년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밑줄 진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저희 얘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